자,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총선 때 당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놓고요. 공천 잘하는 법을 물어봤다는 증언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 과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대 총선을 4개월 앞둔 2023년 11월부터 12월 초에요.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봤다는 증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요. 그러면서 자, 우리 정부 슬로건이 뭔지 아느냐?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잘해야 한다. 김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전준엽 평론가, 또 정치부 기자 출신이시니까 뭐 일단 핵심은 저 자리에 대통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영부인이 대통령 없이 당직자를 불러서 공천 잘하는 법을 물어보는 사례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고요. 아마 많은 정치인들도 이것은 흔치 않은 사례고 사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던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직자들을 불러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면서 국정에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자 취지 정도로 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네. 영부인이 그것도 대통령 없이 혼자 이렇게 당직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 4개월 전이라는 것은 사실 네. 공천 문제를 놓고 당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특히 당시에는 김기현 당시 당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입니다. 네. 혁신위원장이 친윤계는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친윤만 희생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의 뜻, 윤심은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직자들로서는 영부인의 말 한마디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오찬에 참석하기 앞서서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미리 제출했다. 아마 이게 녹음을 좀 우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요. 또 오찬이 끝나고 나서는 참석자들에게 여기서 오간 말을 외부에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를 당부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자, 당시에 주요 당직자였음에도요. 초청을 받지 못했던 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은요. 이게 명품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저도 그때 주요 당직자였거든요. 제가 그때 김기현 대표 당시에 다시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컴백해서 하고 있을 때라. 근데 저는 소위 김건희 여사님, 여사님 밥 못 먹었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아닌 양반이 국정도 넘어서 당무까지 개입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브로치 받고 목걸이 받고 이런 거를 넘어서 또 다른 문제라 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물론 서정민 변호사, 저 자리에서 김 여사가 누구를 공천해라, 주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의혹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 사안도 혹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이 정도 내용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결국 특검에서 보고 있을 내용은 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점까지도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전제로 해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공천 개입 의혹과도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의 공범을 두고서 이제 조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제 특검의 수사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건진법사 전모 씨, 이게 결국 구속이 됐지만 오늘 소환 조사에는 또 불출석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처음 이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구속 후의 첫 조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첫 조사 때 이렇게 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건진법사 측에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출석을 하고 다음 길 그러니까 이제 25일 월요일에 다시 이제 조사를 지금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때 혹시나 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검은 원래 오늘 건진법사를 불러서 또 조사를 하고 내일 또 김 여사를 불러서 원래 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러면 이경미 변호사 이게 혹시 일정이 꼬인 건 아닌지 싶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걸로 보세요? 뭐 조심스럽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진술 거부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입장이 뭐 본인이 진술을 해도 이게 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런 입장을 좀 피력을 하는 보도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진법사 입장에서는 뭐 건진법사가 이걸 진술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조사를 하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특검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건진법사와 김 여사를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하는 대질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건진법사까지 구속이 또 되면서요.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핵심 4인방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 4인방 얘기인데요. 자 모두 일단 수감이 된 겁니다. 이러면은 서정미 변호사 좀 수사에는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4명이 결국에는 구속이 됐다라는 것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 구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한번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예.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적인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네. 이제 기존의 입장과 진술이 이제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진술을 취해왔지만 지금 나머지 3사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구속이 되고 나면 사실 심경의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이제 수사에 조금 의미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핵심적인 4명이 동시에 구속되면서 물론 각 사안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진술이 바뀔 경우에는 뭐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진술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특검도 빨라지고 있지만 수사 속도는 내란 특검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벌써 3번째 소환 조사이자 계엄 선포문에 대한 진술을 뒤집은 지 사흘 만입니다. 내란 공모 방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사실 16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던 게 이제 사흘 전이었는데 오늘도 아직 조사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은 좀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특검 발표로는 뭐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계엄 당시에 동조했다 혹은 뭐 사후 계엄문 그런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위증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들은 결국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이제 내란 공모 그리고 방조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요, 이 내란 특검이 집중했던 대목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 선포문을 받냐 이 여부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요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총리님, 포고문 지금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다, 기억이 안 난다, 또 나중에 사실상 뭐 발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직전 조사에서는 이거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소 포문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르게 진술을 한 건데 예.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이제 이 CCTV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CCTV에서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고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배치되는 진술을 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객관적인 증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거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장 청구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뒤집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하는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러면은 위증 혐의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재판을 갔을 때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부인하는 입장으로 가되 네. 조금 경미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주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청구가 될지까지는 아직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위험성을 좀 낮추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입장으로 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란 특검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서정민 변호사. 근데 한 전 총리가 이걸 시인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모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봐야 하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CCTV를 확인했을 때 계엄 문건을 받은 줄을 이때까지는 몰랐었는데 CCTV 내용을 보니까 기억이 난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증을 할 그런 고의는 없었다라는 식으로 일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을 가능성, 그러면서 고의 부분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래서 특검이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특검이 이제 조사를 마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심사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지금 국무위원 중에 세 번째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부터 해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그다음에 이제 한정수 총리까지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조심스럽지만 특검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일단은 진술을 이미도 했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서도 아마 특검 입장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고 이게 한 전 총리 신병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은 내란 특검 지금 수사 상황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칩니까? 일단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의 이제 국정 2인자이기 때문에 2인자에 대한 신명을 확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결국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로서 당시에 계엄을 막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다, 책무가 있었다라는 점인데 만약 신명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제시받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수사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한 또 수사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